대기권 각 층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권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류권. 대류가 일어나는 권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높이가 지표에서 약 10km 높이까지를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위도에 따라 조금씩 높이는 이렇게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정해진 수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거 중요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열, 즉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겁죠.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열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프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많이 나옵니다. 자, X축은요, 뭐에 해당이 될까요? Y축은 이제 여기 높이를 당연히 쓰게 되겠고요. X축은 기온에 해당이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 왜 그렇게 된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특징도 있고요. 수증기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름,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2번 같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4번에 나와 있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돼. 밑에 있는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작아져서 그 다음 위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오게 돼.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수증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져서 결국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구름,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바로 어디서? 대류권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표랑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해서 전체 대기의 약 75%가 존재하는 층이 바로 대류권이다.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대류 현상과 무엇? 수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류권이다. 이 대류 현상, 공기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정하다. 아시겠죠? 성층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층을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을 이루었어. 층을 만들었어. 이룰 성자야. 어떤 층을 만들었을까? 여기 우선 보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오존층을 만들어낸 그러한 층입니다. 자, 높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대류권 위 약 10km 정도 부분부터 약 50km 정도에 해당하는 이 구간을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류권은 기온이 떨어졌지만 성층권에선 다시 올라가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성층권에 바로 오존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외계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이 되는 그러한 층이기 때문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기가 안정해서 대류운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니까 밑에는 공기가 차갑고 위에는 공기가 따뜻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 밀도가 높고 위에 밀도가 낮아. 그래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야. 공기에 뭐 어떤 수직적인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의 항로로 이제 성층권 아래쪽 하층부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어디에 존재한다? 높이 20km 부근에 존재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성층권은 50km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20km까지 20km 정도의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오존층이라지 어떤 뭐 비닐 같은 층이 아니에요.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이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열이 올라가는 것을, 열 에너지가 이제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50km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까? 여기서도 열을 흡수했으면 방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데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곳은 오존층이 있는 곳이지만 그 위에도 어떻게 된다? 계속 기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존층 자체에서도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중간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 50km 높이에서 80km 높이까지를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합니다. 자, 성층권의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자, 성층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존층이 있었죠. 오존층이 존재를 했는데 이 오존층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오존층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물론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점차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약한 대류 현상이 존재합니다. 왜 약할까요? 대류권은 잘 일어나는데 이 중간권은 약한 이유는 뭐냐면요. 중간권 자체가 어떻습니까? 밀도가 굉장히 작죠.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 있으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층입니다. 자, 그리고 대기권 중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높이 약 80km 부근에서 전체 대기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그러한 곳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곳, 그나마 중간권부터 어느 정도 대기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서서히 마찰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권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권은 이제 높이 80km에서 1000km 요 사이를 이제 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때는 태양열을, 즉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보온해주고 밤낮의 기온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로라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되는 그러한 층이 열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기온이고요. 이 세로축은요, 고도에 해당이 됩니다. 대류권에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다시 성층권에서 올라가고요. 중간권에서 떨어지고요. 다시 열권에서 올라가죠. 자, 기온이 변화하는 곳이 몇 구간 존재합니까? 그렇죠. 하나, 둘, 세 구간이 존재해서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개를 딱 자르면은 네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온이 변화하는 곳이 몇 구간? 세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누는 기온이 변화하는 이 위치를 뭐라고 하느냐? 자, 여기는 어때요? 이 밑에 대류권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류권 계면.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밑에 성층권이 있죠. 따라서 성층권 계면. 그 다음 그 위는 뭐가 될까요? 밑에 중간권이 있죠. 그래서 중간권 계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경계면에서 이제 중간권 계면, 성층권 계면, 대류권 계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핵심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권에 대해서 전체 배우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류권은 0에서 10km 높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는 하강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대기의 75%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성층권은 10에서 50km, 기온은 상승합니다. 따라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가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 오존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간권은 50에서 80km 높이, 기온이 떨어집니다. 하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은 있어. 하지만 기상현상 없습니다. 왜?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성이 관측되고 그 다음 대기권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즉
중간권 최상단부가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열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 없고요. 기상 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라나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열권입니다. 꼭 이렇게 표로 그리고 도표로 아니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기온 변화에 대한 것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대기권에서 가장 두꺼운 층은 성층권이다. 성층권은 어때요? 아니야, 그치? 왜 아니야? 열권 생각해봐. 열권 어디야? 80에서 1000까지였어, 그치? 성층권은 기껏 해봤자 어디서 됩니까? 10에서 50 정도까지였어요. 그쵸? 50에서 80이 이제 어떤 거 중간권이었고요. 대륙권은 0에서 이제 지표에서 10km 높이까지였죠. 그렇게 되면 가장 두꺼운 층은 성층권이 아니라 열권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대륙권과 중간권이 낮아지지 나머지 층은 높아집니다. 틀렸고요. 대기는 지표에서 1000km 높이까지 분포합니다. 맞습니다. 지구를 둘러싸는 공기인 대기권 어디에서도 공기는 대기권 어디에서도 고르게 분포한다. 대부분 어디에? 지표 근처에 존재하고 있죠.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맞지요? 온도가 몇 군데에서 바뀝니까? 온도가 3군데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자, 3군데에서 이제 변화가 있게, 군데 이건 아니지. 자, 3군데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3군데서 변화되니까 4개의 층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념 확인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과 몇 번, 그 다음 5번. 이렇게 2개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